암의사학과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라고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연극에는 대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성인기의 막이 올라가면 어떤 괜찮은 학벌이나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좋은 자격증 같은 어떤 이런 대본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쪽대본조차 없이 정신 차려보니까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그냥 애드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해결하는. 예.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엔지니어로서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3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었고 3년 동안은 로바다이키를 운영했었습니다. 부업으로. 예. 진짜 벌어도 받고 많이 잃어도 받습니다. 그 중간에 IMF의 무서움도 맛보았습니다. 진짜 뭐라 그럴까요? 방향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그렇게 막 닥치는 대로 뭔가 이렇게 막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슈퍼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자칭 아닙니다. 다칭입니다. 네, 아메이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메이는 저에게 희망도 주었고 무엇보다 대본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선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무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예, 쪽대본조차 없었던 제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무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샤바시 같지 않습니까? 테드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지만 진짜 결론을 박수를 받으니까, 그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만 주인공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그 자리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저희 아메이는 2001년 3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슷하시죠? 그때는 지금보다 고정관념이 더 심하던 시절이었고 저는 특정한 경험 때문에 사회적 평균보다 조금 더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바다키를 하다가 망한 후유증으로 이제는 작게 먹고 작게 싸자 이런 쪽으로 인생관이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월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프로그램으로 좀 다가왔고 강하게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팅장에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메이가 왔거든요. 그 당시 여자친구의 둘째 형부로부터 아메이가 왔습니다. 예.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고 저같집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 팬이 되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딱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 아메이, 이게 저에게 진짜 아메이가 숙명이고 행운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비즈니스가 왔다면 저는 분명히 거부를 했을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아메이는 끝없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를 동기부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알아듣게 했고 저는 그 비전을 보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결단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미친 듯이 아메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니까 꿈에도 그리던 SP 진짜 1000만 점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도소 담벼락 앞에 선 것처럼 저는 그랬었거든요. 정말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벽을 드디어 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그리고 GP가 되고 루비 PT가 되고 그리고 파운더스 PT가 돼가지고 그 해에 해외여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무려 세레그를 독립시키면서 Q 에메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메랄드는 달성하지 못하고 사파이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무려 5레그를 독립시키는 Q 에메랄드가 되게 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아른아른했습니다. 근데 왜 아른아른한데 이때부터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 왜일까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에메랄드는 고사하고 사파이어도 근근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시 2년간 각고의 노력을 끝에 다시 사파이어로 복귀를 합니다. 사파이어로 복귀를 하지만 또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어느 날 제가 어떤 미팅에서 굉장히 강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감에 수반된 엄청난 도전 정신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은 도전을 해서 Q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무려 64개의 독립그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3번이나 진행했는데 결과는 또 그대로 사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에 다시 재도전했고 저희들은 기어이 다이아몬드를 달성해 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3세 시작된 아메이였는데 저는 제가 30대를 떠올려 보면 무언가를 계속 역전시켰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조금 이기고 나면 다시 진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이기고 나면 진 상황이 되고 이기고 지기고 이기고 지기고 하는 이 말이 왜 갑니까? 예. 그것을 반복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7레그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는 레그 수석, 그 다음에는 점수 수석, 그리고 파운드스 수석, 더블 다이아몬드, 파운드스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연속 성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은 또 FC란 벽 앞에 또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기어이 저희들은 무조건 극복해내고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도전 선포합니다. 해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어렸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에서 여기저기서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암의 외적인 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번져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저희 사업 수준은 그런 시그널을 읽어낼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정신 차렸을 때쯤에는 이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 삶이 실제로 너무 어려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 한 장도 안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이게 너무 몰입돼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 삶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어려웠었느냐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예, 저희가, 부도가 나서 문짝이 방 하나 안 달린 빌라에 월세로 살게 됩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롤스크린 보이시죠? 저게 문짝이 안 달린 문짝을 제가 숨기기 위해, 위장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롤스크린이었습니다. 저 정도까지 어려워졌지만, 저는 다시 직장을 가면 되고, 조명리들은 다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복귀하기는 쉬웠지만, 저희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였었냐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 번은 진짜, 어느 날은 진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면, 예, 거실 바닥에 반찬이 좀 날아다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먼저 나가더라고요. 저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팅장에서 만나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원 앤 조명입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반찬을 치우지 않은 채 우리는 서로의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예, 각자 일을 해 나갔습니다. 저는, 문제는 문제로 두고 할 일은 할 일대로 하는 것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의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부부싸움 같은 어떤 그런 사소한 일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 이게 하나가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다면 실제로 돈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밑바닥의 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의 행동을 할 때 도라는 걸 깨닫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의 도는 분명히 거기 있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나락으로 떨어져 보지 않은 자는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들다 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진짜 더 큰 리더로 가기 위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는 누가 해낼까? 모두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보험을 해서 돈을 벌었다. 커피숍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 말은 국어적인 문장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족한 설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보험을 잘해서 벌었다. 커피숍을 잘해서 벌었다. 아메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그것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대체적으로 스킬 플러스 노력 아닙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좋은 대학을 갔다. 아니면 아주 괜찮은 직장을 취직했다는 것은 남보다 더한 노력과 어떤 스킬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의 성취가 아니라 진짜 꿈을 이뤘다고 할 만한 성취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일관되고 장기적인 노력과 간절함, 그리고 거기다가 내공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공, 이게 중요합니다.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득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 해골물도 맛이 있구나. 예,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득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돌을 깰 만한 평소 수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갈고 닦고 반복했던, 왜냐하면 돈은 오로지 똑똑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한 사람한테만 생길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도전 정신 한 번으로 팔자는 저는 바뀌는 게 아메이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뭔가 안 돼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둡니다.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죠? 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메이는,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메이는 사람들은 정확하고 뚜렷하고 당장의 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걸 하나도 제공하지 않거든요. 아메이는 기회고 가능성만 제공하는 겁니다. 해내는 건 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험심이 없는 세계에는 성공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뚜렷한 세계에는 절대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잠깐 제가 겪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대장 셀파 리마란 분입니다. 저번까 이야기했던데 전 세계 명산을 두루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봤던 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산이 놀랍게도 한국의 설악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 물론 한국의 산들이 제법 악산입니다. 그런데도 뒷짐지고 히말라야를 다니는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저쪽 산에 어떻습니까? 진짜 저런 아름다운 숲속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앞이 안 보이는 숲속길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등산이거든요. 정상에 가야 겨우 고지가 조금 보입니다. 근데 히말라야는 진짜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저런 식입니다.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고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고산병 진짜 우리 스폰서님 허락도 안 받고 저 사진 썼는데 우리 세 사람 영혼이 탈탈 털린 저 표정 보이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보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입니다. 한 30년 전에 저희 선배와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텐트도 메고 판초이를 입고 무겁고 덥고 허벅지는 쓸려서 나갔고 등산화는 무겁고 모든 게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전문 산악인이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아주 씩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못 따라오는 저를 계속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투덜거렸더니만 하는 말이 정훈아, 네가 행운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냥 오늘처럼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더 큰 보람과 더 큰 성취가 있다 이런 덕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 최고의 운해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운해였던지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한쪽에는 운해의 바다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고사목 사이로 흐르는 그 구름들 아시죠? 반대쪽은 놀랍게도 구름 한 점 없이 쨍쨍 맑은 대비되는 두 가지 풍경을 하루 만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왕봉이 만약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성공이라면 산행을, 아메이를 저처럼 하고 싶습니까? 우리 선배처럼 하고 싶습니까? 저는 과정을 즐기지 못했고 우리 선배는 과정까지 즐겼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서는 것은 잠깐입니다. 성취는 잠깐입니다. 실제로 과정이 진짜고 과정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선배는 어떻게 해서 과정을 즐겼을까요? 우리 선배는 정상에 올라가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정상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운해가 있을 것이라는 걸 그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비는 그냥 단순히 저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상에 서면 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까지 설레는 것, 저는 그게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어떤 뭡니까?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산행이 주는 교훈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지가 보이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개발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모임들에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성공을 할까요? 혹시 남들이 모르는 것을 그냥 안다는 실체 없는 뿌듯함,
아니면 그 실체 없는 동기부여를 받은 상태로 만족하는, 어디에도 쓰지 못하는 자기개발 중독자들은 아닐까요? 진짜 보이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소설책을 읽어도 거기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배움을 추출해낸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곳이 있는 사람, 보이는 곳이 있다면 그분은 그 비를 뚫고라도 거기 갈 겁니다. 하지만 보이는 그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나무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학가에게 계량이 되고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목표의 설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취는 잠깐이고 과정은 깁니다. 과정이 진짜고 과정이 즐거운 자는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사람은 도달하는 게 모든 일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그 비결의 답은 꿈에 있지 않습니까? 꿈은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닙니다. 꿈은 뭐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자기와의 어떤 깊은 대화, 그 다음에 자기 성찰에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딸한테 해줬습니다. 근데 꿈은 꿈은 이루는 것보다 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루는 건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컨셉이 잡힌 사람에게 꿈을 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에게는 꿈꾸는 게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세탁소 주인, 커피숍 주인, 아니면 화가, 음악가, 디자이너, 여러 개의 삶을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를 잘하기도 전에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가장 깊은 위기일 때 결정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세탁소 주인으로 평생을 산다. 누군가는 시인으로 평생을 산다. 우리는 그냥 아메이 사학과로 평생을 살자라고 둘이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풀려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꿈이 설마 빌딩 사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빌딩은 뭡니까? 과자가 아니라 과자 부스러기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손흥민 선수의 꿈은 지금도 아마 축구를 더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3%가 6% 되면 뭐합니까? 보너스 얼마 더 들어온다고. 근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3%가 6%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즉 경제적 의미에서 군인은 그렇게 괜찮다? 그냥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아메이가 가장 직업으로 좋은 진짜 만족감이 진짜 너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아주 강렬하게 나는 아메이 사학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학가로 살기로 결정했고 아메이 사학가는 저의 천직입니다. 자, 저는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뭐냐면 시간이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진짜 내 것이고 이혜령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은 늙으면 죽어. 유한하고 가장 중요한 자산, 나의 귀한 시간. TV를 보면서 흘려버리는 그 한심한 시간, 이런 평가를 받는 시간마저도 남들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남들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넷플릭스를 보면서 한가하게 보내는 시간이 훨씬 발전 없을지 몰라도 나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는 내 시간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조연이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도 버킷리스트 하나만 해결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멘트 날리기 전에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무대에서 사진 찍기, 셀카 찍기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지금 한국암의 임직원분들, FC 이런 분들까지 다 있는 이런 사진을 찍을 기회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셀카가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멘트 날리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조연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흉내 한번 내겠습니다. 당신도 주인공, 당신도 주인공, 당신도 주인공, 당신도 주인공, 우리는 모두 주인공입니다!